자, 고1 B반 9월 12일 토요일 수업이고 오늘 진행할 건 일단 삼각함수에서 호도법까지야. 호도법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게. 자, 지난 시간에 호도법 하겠다고 했다가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못했었는데, 자, 호도법은 이제 각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인데 기존에 우리가 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원의 둘레를 360등분 해가지고 각 중심각의 크기를 이제 1도라고 부르는 걸, 360도 한 걸 1도라고 부르는 걸, 이걸 기존에 이를 방법을 항상 이렇게 했었었지. 이걸 60분법이라고 해. 여태까지 우리가 각을 표시한 방법은 60분법밖에 없었어. 여태까지 다른 방법은 없었지. 그리고 요건 나도 방금 안 건데 1도의 60분의 1을 1분이라고 부르고 1분의 다시 60분의 1을 1초라고 한다네. 그래서 단위를 프라임이랑 2 프라임으로 나타낸대. 자, 우리가 오늘 배울 호도법은 뭐냐면 각을 좀 다르게 표기하는 방법인데, 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 AB를 만들 때 OAB의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 그래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원의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해. 그래서 자, 여기 2번이 생각보다 중요해. 요 2번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요걸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 1 라디안은 대략 60도 정도 돼. 대략 60도 정도 돼. 요걸 기억해 놓는 게 나중에 계산할 때 조금 편할 거야. 대략 1 라디안은 60도 정도 된다. 근데 정확히 60도는 아니고 사실 60도보다 조금 작은 값을 갖고 있어. 요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라디안은 반지름과 각의 합성어라는 소리야. 그래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중심각을 라디안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야. 자, 이때 여기 밑에 설명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라디안을 정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자, 우리 각도라는 건 예를 들어 이 원에서 원의 둘레를 360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1도라고 정하기로 하고 각의 크기를 약속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60분법에선 각이 크기가 있으면 뒤에 단위인 도가 붙어. 자, 근데 우리 라디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도 r인 때 그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으로 정의했어. 그치? 근데 그래서 그때 각 A도를 1 라디안이라고 했어. 근데 자, 정확히 말하자면 라디안은 단위가 없는 거야. 자, 요걸 조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자, 라디안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자면 단위가 없어. 예를 들어 우리 1cm는 길이지. 1cm는 길이야. 그리고 내가 1cm라고 했을 때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되게 손가락 마디 한 반 개 정도 되는 길이가 떠오를 거야. 1m 하면 이것도 길이에 대한 거야. 너네가 그럼 머릿속에 대략 팔을 쭉 양쪽으로 쭉 벌렸을 때
대충 그 길이의 3분의 2 정도 되는 길이가 연상이 되겠지? 그리고 60도라고 하면은 대충 이 정도 되는 각의 크기가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어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라디안은 엄밀히 말하자면, 즉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인 중심각을 정할 때 얘는 그냥 그 중심각의 크기를 1로 정해버린 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단위가 없다는 소리야. 정확히 말하자면 이때 나오는 대략 60도에 가까운 값을 그냥 1이라고 하겠다라고 정한 거란 말이야. 60도에 가까운, 정확히 말하자면 57.1745라고 할 수 있겠네. 57.1745를 도를 그냥 1이라고 정하기로 한 거라서 단위가 없어. 그래서 사실 라디안은 어떤 단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57.1745도를 1로 바꾼 숫자다라고 표시만 해놓은 거지, 사실상 실질적인 값을, 단위를 뜻하지 않아. 즉 어떤 길이나 각의 크기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야. 라디안은 그냥 57.1745도를 1이라고 표시하기로 했어. 근데 그냥 1만 써놓으면 이게 도대체 센티미터인지 각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라디안으로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지, 사실 1라디안이라는 크기, 즉 57.1745라는 각도의 크기에 대한 단위는 없다라고 부를 수 있겠다. 자, 단위가 없다. 1라디안, 라디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라디안은 그냥 갖다 붙인 거지, 정확히 말하자면 단위가 아니다라는 걸 조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깊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우리가 라디안 하지만 사실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름이 없어서 그냥 1, 2, 3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뒤에 그냥 라디안이라는 합성어를 붙여줬을 뿐이라는 소리야.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단위이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안을 붙여서 부르는 걸 60분 이제 호도법이라고 할 건데, 60분법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왜 굳이 앞에서 잘 쓰던 우리 60분법 잘 쓰고 있었잖아. 막 360도, 180도, 그리고 삼각함수 할 때도 사인 60, 사인 30 이렇게 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왜 굳이 이제 와서, 고등학교 와서 라디안으로 바꾸느냐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단위가 없다는 거에 단위를 없앴다는 거에 장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굳이 막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그러면 각도랑 라디안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그 공식들이고, 그 공식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 그냥 360대 A는 전체 2파이 R, 즉 원의 둘레 중에 R이 차지할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보려고 했더니 공식이 A도는 파이분의 180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래서 중심각 A도는 R의 길이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A를 구할 때 지금 보면 뒤에 R이 없지, 즉 1라디안의 크기는, 지금 A도가 뭐냐면 1라디안 구하려고 해본 거야. 호의 길이가 총 2파이 R일 때 R을 차지할 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했잖아. 그걸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파이분의 180도로 일정하게 숫자가 나와. 그래서 그걸 파이분의 180을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1
라디안 이렇게 LAD라고 쓰기도 해. 한글로 라디안으로 쓰기도 하고는 파이분의 180이란 소리지. 자,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면 파이를 우리가 파이로 안 쓰고 너네가 초등학교 때 파이를 대략 3.14로 해서 계산을 항상 했었을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3.14 1592로 끝나지 않지만 대충 3.14 정도로 계산을 했었지. 그래서 3.14분의 180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대충 60보다 좀 작은 숫자 나오겠지? 60보다 좀 작은 숫자인 그게 얼마냐면 57.1745 점점점점 즉 1라디안은 60분법으로 표기했을 때 무리수가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파이를 그냥 3으로 계산하면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일부 문제에서 그냥 파이는 3으로 계산하라고 하지 편하게 하려고 뒤에 3.14 버리고 그럼 대충 1라디안이 대충 60도의 값을 갚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정확히 말하자면 57. 얼마 얼마로 끝나지 않는 수지만 그냥 파이를 3이라고 생각하면 1라디안은 60도 정도 되는 거야. 이 방법이 바로 라디안을 각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야. 자, 1라디안은 몇 도냐? 파이분의 180도야. 이때 파이는 3.14로서 계산이 돼야 돼. 그러면 3.14니까 자, 요걸 공식을 이용해서 다시 도잖아 이거. 그치? 1도가 얼마인지 알아내고 싶은 거야. 그럼 양변을 180으로 나눠줄게. 그럼 1도 나누기 파이는 180분의 1 라디안 되겠지? 그리고 양변에 파이 곱하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돼. RAD로 쓸게. 그래서 요게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야.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60분법을 180으로 나눈 다음에 파이를 붙여주면 돼. 이때 파이는 우리가 3.14로 사용하지 않아. 3.14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파이로서 냅두게 돼. 결국 라디안이랑 호도법과 60분법은 결국에는 이제 둘 다 각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자면 라디안은 이제 파이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각 파이에 대한 어떤 각의 표현법이고 60분법은 원을 360등분했을 때 그 중심각의 크기를 1도라고 정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요런 식의 공식이 있어. 그래서 자, 요거를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어떻게 하면 다시 60분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호도법이 되는지 헷갈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 단위인 라디안은 생략한다. 자, 이때 생략하는 이유는 그냥 매번 쓰기 귀찮아서 생략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2분의 파이 3 또는 파이와 같이 나타낸대. 문제에서 사용된 단위가 60분법이면 답도 60분법, 호도법이면 답도 호도법으로 나타내래. 즉 60분법과 호도법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조금 해볼 거야. 지금 감이 잘 안 올 테니까 60분법과 호도법 하는 거를 보여줄게. 자, 다음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어. 즉
얘를 라디안으로 나타내라는 소리야. 얘를 라디안으로 나타내라는 소리고, 우리 1도를 어떻게 하면 라디안으로 만들 수 있냐면 보자. 잘 생각해봐. 60도가 대략 1 라디안이라 그랬지. 그치? 왜냐하면 파이분의 180이 딱 60도 나오기 때문이야. 파이에다가 3.14를 대입하면. 그래서 파이분의 180이 1도인 거야. 아니, 이게 60도 정도 되는 값인 거지. 그래서 1도를 나타내고 싶으면 자, 위에 공식 60분법의 각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돼. 즉 대략 60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60도가 파이분의 180이야 대략. 그치? 그럼 1도의 크기는 이거의 60분의 1이겠지. 그럼 120도는 요게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60분법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버리면 약분이 될 거야. 3, 2. 그래서 3분의 2 파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 자, 여기서 자, 이게 바로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인데, 제대로 바꾸는지 확인해 보려면 파이에다가 다시 180을 넣어보면 돼. 그러면 120도가 나와야 돼. 암산으로 해봐도 나오는 거 알 수 있지. 즉 요거는 라디안식 표기법, 즉 호도법이고, 요게 60분법인데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넘어갈 땐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돼. 즉 숫자의 단위를 더 낮춰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1라디안이 60도잖아 대략. 즉 120도면 대충 2 정도 되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2 정도 되는 숫자. 그러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즉 분모가 큰 숫자인 걸 곱해서 단위를 확 떨어뜨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각도는 60분법의 각도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래서 얘도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약분이 조금 까다롭네. 5로 해보면 36, 얘는 6, 33, 3으로 또 해보면 12분의 21, 또 3으로 하면 7, 4. 그래서 4분의 7 파이의 음수였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 파이가 되겠다. 요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기, 요거 한 거고, 그러면 반대로 호도법으로 표시되어 있는 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낸다. 요건 되게 쉬워. 봐봐, 공식상으로는 파이분의 180이야. 그치? 파이분의 180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넘어갈 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파이는 3.14를 뜻해. 그치? 이거 누구나 알고 있어. 근데 이걸 각으로 따지자면 파이는 동시에 180도를 의미하기도 해. 파이가 여기 조금 헷갈릴 거야. 왜 3.14라고 했다가 180이라고 했다가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파이는
라디안으로 따지자면 3.14 라디안이고 파이를 각으로 따지면 180도가 되는 거야. 즉 파이를 180으로 읽을 거면 이건 호도법으로 읽는 거고, 파이를 3.14로 읽을 거면 라디안으로 읽는 거야. 즉 파이를 라디안으로 표기해 주냐 아니면 파이를 각도로 표기해 주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 즉 파이는 3.14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80도이기도 하다는 소리야.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일단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따라와봐 일단. 그래서 파이를 60분법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우리가 얼마 도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파이를 그냥 파이가 아니라 180도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 즉 파이가 원래 180도란 말이야. 이 각을 파이를 180 파이 대신 180도를 대입해주면 단위가 도가 되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60분법으로 넘어가죠. 약분해주면 30, 5 곱해주면 150도. 요렇게. 그러면 다시 위에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아까 120도를 라디안으로 만들고 싶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180분의 파이를 곱했었어. 곱했었단 말이야. 이때 분모에 있는 180은 사실 180도야. 이때 요 분모에 있는 파이는 지금 공식을 이렇게 써놔서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180도야. 이게 각도야. 그럼 우리 단위는 단위끼리 약분이 돼. 예를 들어 너네 넓이 구할 때 길이 뭐 예를 들어 센티미터, 넓이 구할 때 뭐 정사각형의 넓이 구한다. 그럼 뭐 2cm 곱하기 2cm 하면 2제곱센티미터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단위는 단위끼리 곱해지는 거야. 그리고 단위끼리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그래서 우리 속도를 뭐 예를 들어 미터 퍼 세크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쓴단 말이야. 이게 초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즉 속도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단위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단위끼리는 약분이 돼. 이건 좀 더 가까이 엄밀히 말하자면 과학 시간에 가까운 내용인데, 즉 이 각도라는 단위랑 이 밑에 있는 각도라는 단위랑 약분이 되면서 단위가 없어져 버려. 단위를 없애는 과정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라디안으로 바꾸는 건. 근데 단위 없애고 싶다고 내 맘대로 180도를 곱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180도랑 같은 크기를 갖는 파이를 위에다가 해준 거야. 이렇게 하면 요 값이 사실상 1인 거지. 1. 즉 120도에다가 1을 곱해서 단위만 없애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 소리야. 즉 단위를 없애는 과정이 라디안으로 변환하는 과정이야. 좀 많이 어려운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한 건 라디안은 단위가 없다는 거. 그래서 호도법을 라디안으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데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건 사실 180분의 도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고, 어디에다가 60분법에다가 이걸 곱하는 이유는 요게 크기가 1이기 때문이야. 왜? 파이가 180도거든. 즉
180도분의 180도를 곱한 거야. 그때 여기도 단위가 각 도가 있겠지. 도끼리 없애면 그냥 몇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즉 단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반면에 다시 60분법으로 나타내시오. 즉 단위가 없어. 얘는 보면 알겠지만, 주어진 걸 알겠지만 얘는 도라는 표시가 없다고. 그냥 6분의 5파이라는 숫자야. 파이에 3.14 대입해버리면 그냥 어떤 수 되는 거야. 근데 파이를 3.14로 보지 말고 180도로 보면은 여기에다가 파이 대신에 180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파이가 180도로 바뀌면서 없던 단위인 도가 생기는 거야. 도. 그래서 대입해보면 15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파이가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파이는 라디안 형태로 크기를 나타내보면 3.14를 가져. 각도의 형태로 나타내보면 180도를 가져. 이렇게 파이가 각 단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갖는 성질을 이용한 게 바로 60분법과 호도법을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인 거야.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얘는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그냥 파이 대신에 180도를 대입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돼. 너무 막 요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뭐 나중에 너네가 요즘 물리를 뭘 배우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물리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 학과를 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좀 더 왜 이렇게 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단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그때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딱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그리고 60분법을 다시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라디안은 사실 없는 단위다. 단위가 없는 거야. 단위가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단위가 없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단위를 없앤 거야. 왜 단위를 없앴는지는 조금 뒤에서 알려줄게. 조금 뒤에 내용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마찬가지 4분의 5파이도, 자, 파이 대신에 이걸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파이 대신에 180도가 들어가면 된다 그랬지? 그럼 180이랑 4랑 약분을 시켜주면 딱 45가 돼. 45 곱하기 4가 180이야. 그래서 45 곱하기 5, 25, 54, 20, 225도 225도 되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178쪽에 3번, 4번, 179쪽에 3번, 4번 이 두 문제만 지금 각자 해보자. 일시정지하고 지금부터 풀면 돼. 시작. 답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답 체크해 볼게. 178번에 1, 2번은 내가 했고, 자, 3, 4번은 각각 답이, 3번은 4분의 3파이, 4번의 답은 6분의 11파이고, 179번의 3번은 마이너스 240도, 4번은 마이너스 930도 되겠다. 그래서 요 답이 나왔으면 된 거야. 좀 내가
너무 많은 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요거 일단 구할 수 있으면 일단은 여기 구할 수 있으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자 여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공식 나와 있고, 많이 쓰이는 각들 우리 30도 45도 60도 굉장히 친숙한 각들이지. 너네가 중학교 때 삼각함수 배울 때 썼던 각도들이야, 그치? 요거 표도 외웠었잖아. 각 사인 값, 탄젠트 값, 코사인 값 다 외웠을 텐데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도 되고. 그리고 자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파이는 60분법으로 따지면 180도고 호도법으로 따지면 그냥 파이지만 동시에 3.14이기도 해. 근데 파이가 180도라는 거야. 요거 알면 되고. 그리고 270은 90의 3배지. 그리고 360은 360 원의 한 바퀴고.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각들에 대항하는 호도법의 크기들을 쭉 표기해 놓은 거야. 요 원 그림은 좀 많이 복잡한 거고, 요 표를 보고 이걸 왜 주어졌냐면 앞으로 너네가 계속 60분법을 호도법을 다시 60분법으로 바꿔야 될 텐데, 그 중에서 등장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 지금 4번에 있는 표에 있는 값들이야. 얘네들은 정말 자주 등장해. 그래서 그냥 한번 지금 눈으로 한번 천천히 훑어보고 그냥 눈에 잘 새겨놔. 쓰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야. 이 정도 표의 값은 자연스럽게 외워져. 너무 자주 나와서 그래. 그래서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적당히 한 번씩 봐놔. 그러면 그냥 특이한 게 30도일 때는 분모가 6이고 60도일 때는 분모가 3이야. 얘네 둘이 뭐가 좀 더 바뀌어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그치? 그리고 180도가 파이니까 180의 절반인 90도는 2분의 파이겠지 당연히. 그리고 180도의 2배인 360은 당연히 2파이겠고, 그치? 요런 식으로 돼 있는 표다. 그냥 45도는 그냥 4분의 파이야. 아까 4분의 180 계산할 때 요거 내가 45라 그랬지. 나 암산 못하는 거 알잖아. 아까 내가 요거 계산할 때 얘네 둘이 약분하면 45가 돼 라고 했었지. 180 넣었을 때 내가 이걸 당연히 암산으로 45도라고 한 건 아니고 알고 있었던 거야. 4분의 180이 45라는 것을 왜 알고 있었냐면 나도 삼각함수를 많이 했고 4분의 파이, 즉 4분의 180이 45도 이걸 너무 많이 써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했던 거야. 그래서 표 그냥 한번 유심히 쳐다보면 돼. 한번 천천히 보고 그냥 이런 값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굳이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기도 방금 해봤어. 근데 방금 한 건 아니고, 자 이건 엄밀히 말하자면 호도법으로 일반각 나타내기라고 해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우리 일반각에 대한 표현은 지난 시간에 했었어. 우리 어떤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있을 때 어떤 각에 대한 표기는 이게 시초설을 기준으로 몇 바퀴 돌아가지고 몇 바퀴 돈 후에 알파만큼 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정확히 말하자면 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했었지. 근데 그래서 60분법 같은 경우엔 우리 일반각을 요렇게 정의해. 근데 호도법에서는 알파를 안 쓰고 주로 요렇게 생긴 기호를 많이 써. 자 얘는 어떻게 읽냐면 세타야. 세타라는 기호고,
그래서 자 360 대신에 자 내가 아까 파이가 180도라고 언급한 적 있지. 그러면 360도는 2파이겠지? 그래서 2파이를 n바퀴, 즉 얘도 마찬가지야. 360도를 n, 지금 순서가 2n파이로 돼 있네. 근데 2파이 n으로 고쳐 써보면 결국 360도 회전을 n번 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각이 세타만큼 더 갔다라고 해서 그려보면 얘도 그냥 시초선을 기준으로 여기 알파 대신에 세타가 됐을 뿐이야. 요렇게. 그리고 회전한 횟수, 바퀴수는 이때 2파이 곱하기 n으로 나타낸다. 360 대신에 2파이 써준 거야. 왜냐하면 둘이 더해야 되잖아. 얘도 더해야 되고. 우리 더하려면 단위가 맞아야 더할 수 있지. 예를 들어 2cm랑 5m를 더해서 결과를 나타낼 순 없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든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소수점이나 분수로 나타내든 해야 이거에 대한 답을 쓸 수 있지. 몇 센티미터다 혹은 몇 미터다 이런 식으로. 둘이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 단위가 맞아야 돼. 마찬가지로 360도였으면 뒤에도 더하는 것도 단위가 도가 돼야 되고, 지금 2 곱하기 n은 그냥 회전한 숫자에 불과하지. 그리고 파이는 그냥 파이야. 얘는 단위가 없어. 그래서 뒤에 추가적으로 움직인 각도도 단위가 없는 형태로 써줘야 돼. 즉 단위가 없다는 거는 지금 둘 다 라디안 형태의 표기라는 거야. 조금 말을 어렵게 했는데 그냥 파이는 180도니까 요게 2파이로 바뀌었고, 우리가 알파 대신에 그냥 알파도 대신에 그냥 세타 쓰기로 했다라고 한 게 호도법이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리고 요거는 앞에도 마찬가지였지. 우리 알파는 0과 360도 사이의 값만 썼었지. 그것처럼 세타는 0부터 2파이 사이의 값에서만 선택을 한다라는 소리야. 즉 이것도 마찬가지지. 360도 사이라는 거지. 자, 부채꼴의 호와의 길이와 넓이.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 자, 너네가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설명을 조금 해줄게. 중학교 때 너네가 부채꼴의 넓이 구하던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중심각의 크기를 A도라고 하고 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요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부채꼴의 넓이 S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 어떻게?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요렇게. 왜냐하면 원 전체에서 360분의 A도만큼만 차지하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 2분의 1 RL.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요 부분은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때 L을 R 세타라고 표현을 했다. 자, L 지금 보면 호의 길이지.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왜 중학교 때 부채꼴 배울 때 이런 공식을 안 알려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요 공식은 중학교 고정에 절대 나오지 않아. 그리고 중학생들한테 이 공식 알려주면 다 오답 나올 거야. 왜냐하면 이 공식은 여기서 세타가 라디안이기 때문에, 즉 반드시 여기 나와 있네. 중심값 세타의 크기는 반드시 호도법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반드시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된대. 왠지 보여줄게. 자, 만약에 자 L은 자 R 곱하기 세타란 말이야. 우리 L의 단위는 길이지. R 반지름이지. 얘도 몇 센티미터 되겠지. 얘 단위도 길이지. 그때 얘 단위가 도가 되면, 즉 각도의 크기가 되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좌변의 단위는 길이인데 우변의 길이는 길이도야. 근데 라디안이라고 한다고 해보자. 세타를 라디안이라고 한다고 해볼게. 근데 라디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위고 없는 단위라 그랬지. 그러니까 길이는 길이 곱하기 상수가 되는 거야. 그냥 호도법에선 단위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말이 돼. 단위상 말이 된다는 뜻이야. 이건 단위에서 따져봤을 때고. 그러면 왜 이렇게 공식이 나왔느냐를 생각해보면 간단한 게, 자, 우리 점이 지나간 자리는 선이 돼. 그치? 요거 배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있던 A점이 2cm만큼 떨어져 있는 A 프라임 점까지 이동을 했으면 A 프라임의 길이는 2cm인 거야. 그때 요거랑 요게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 그래서 2cm 떨어진 곳에 다시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 점을 B 그리고 B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선이 지나간 자리는 면이 되지. 그래서 얘는 2cm가 총 얼만큼 이동했냐면 위로 2cm만큼 더 이동해서 결과가 4제곱cm가 돼. 요게 넓이가 되는 원리고 직사각형의 혹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그거지. 우리 선이 지나간 자리는 면이 되고 그리고 점이 지나간 자리는 선이 되고, 그래서 선 2cm짜리가 얼만큼 이동했는지 곱해주면 곧 면의 자리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요 점이 중점 O를 기준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야. 그치? 이 R만큼 떨어져 있는 점 P라고 해볼게. P가 쭉 이동해서 P 프라임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면 이 점이 지나간 자리가 곧 호의 길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과연 이 R자리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P가 얼만큼 움직였냐? 세타만큼 움직였다 이거야. 그러면 길이 R자리인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P를 세타만큼 움직이면 요런 궤적을 그리겠지. 그러면 R을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곧 그 궤적이 L이다. 그래서 L은 R세타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 거야. 즉 그냥 점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한 거야. 점이 움직인 거리 계산한 거야.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오고 여기서 L 대신에 R 세타만 대입해주면 요런 공식이 나와. 그래서 요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호도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야. 밑에 보면 방금 내가 한 말을 좀 더 다른 형태로 좀 증명해 놓은 건데, 요 밑에 줄 두 줄 빼고 위에 줄은 중학교 과정에도 나오는 과정이야. 밑에 거는 이제 좀 대입만 해본 거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좀 볼게. 자, 다음과 같은 각의 크기가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이런 형태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n은 회전수야. 돌아간 수니까 당연히 정수일 수밖에 없지. 음수일 수도 있댔어. 왜냐면 음의 방향으로 회전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우리 세타만큼은 항상 0부터 360도 사이의 값, 즉 이걸 호도법으로 다시 말해보면 0부터 2파이 사이의 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거 대략 2. 얼마 파이지. 3은 안 되잖아. 6분의 18이 3이니까. 그러니까 2파이 자 2파이를 두 바퀴만큼 회전했고 거기에 추가로 그럼 6분의 5파이만큼 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요게 요 형태로 나타낸 거야. 지금 여기서 요게 n인 거고, n 2파이는 그냥 2파이대로 써준 거고, 뒤에 세타는 0부터 2파이 사이의 값인 6분의 5파이로 나타내 준 거야. 많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지금까지는. 자, 반면에 얘는 자 음수지. 음수인데 2파이를 넘어가는 음수는 아니야. 즉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해버리면 남는 게 3분의 1파이지. 그치? 즉 얘는 애초에 원의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양의 방향으로 3분의 1파이만큼 갔다 이거야.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걸 2번을 한번 60분법으로 다시 바꿔서 해볼게. 우리 60분법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건 많이 해봤지? 자, 60분법으로 바꿔보면 파이 대신에 180도 대입하면 된다 그랬어. 그럼 180 곱하기 3은 60이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120도를 의미해. 맞니? 맞을 거야. 마이너스 120도. 자, 180대 3, 2, 22 맞지? 그럼 120도는 우리 360도에서 얼마를 빼준 거냐? 240도 빼준 거지. 즉 360도에서 240도 빼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자 동경이 있을 때 시초선이 있을 때 음의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얼만큼 가야 마이너스 120도가 나오겠냐 이거야. 그치? 근데 마이너스 120도는 대충 이 정도 되는 크기일 거야. 그리고 여기가 240도. 이렇게 돼 있겠지? 즉 이렇게 만들어진 요 동경은 원래 원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회전한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24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240도만큼 추가로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요걸 그대로 다시 호도법으로 바꿔주면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240을 다시 호도법으로 바꿔주려면 240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해주면 어디 보자 60으로 약분하면 3, 4 3분의 4파이 얘랑 다르네. 미안해. 요거 더하기 3분의 2파이는 3분의 4파이지? 여기서 계산 실수 있었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60분법으로 표현해보나 아니면 호도법으로 표현해보나 같다는 소리야. 그걸 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준 거고 그냥 계산 과정 그 자체는 우리가 60분법 때 일반각 나타내던 걸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 그냥 360 대신에 2파이가 들어가 있을 뿐이고 뒤에 이제 알파도 대신에 그거를 호도법 단위로 나타내줘야 한다는 것만 제외하면 다 똑같은 거야. 얘는 3번, 4번은 한번 각자 해보자. 각자. 그래서 지금 일시정지하고 바로 풀면 돼. 시작. 자 3번 답은 자 3번은 2파이 방향으로 한 번 회전하고 한 바퀴 회전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3분의 2파이만큼 더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4번 답은 2파이 대 마이너스 방향으로 두 바퀴 그리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갔다라고 써주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이 세타 부분은 항상 0과 2파이 사이에 있어야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으면 되겠다. 자 다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때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일단 우리 호의 길이 L은 자 반지름 4짜리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막대기 4짜리 막대기가 있다고 해보자. 끝에 점이 달려있는 막대기야. 얘를 자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점을 P라고 해볼게. 자 이 선을 O를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거야. 얼만큼 회전시킬 거냐면 한 60도 정도 회전시킬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겠지. 점 P의 궤적이. 그치? 즉 4cm 짜리가 60도 회전하면 요렇게 궤적이 그려져. 요 궤적의 길이를 구하는 게 바로 호의 길이야. 근데 지금 단위가 각도야. 그래서 4 곱하기 60도 하면 그냥 200 이 길이가 240도가 되는 거야. 아니지? 이거 단위는 센티미터고 얘 단위는 도잖아. 근데 그냥 중심각과 반지름을 곱하면 4cm 곱하기 60도니까 결과는 240cm도가 되는 거야.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도를 없앨 필요가 있어. 즉 얘를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돼. 즉 단위를 없애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정확하게 3분의 1 파이가 돼. 말했지. 이런 거 자주 쓰이는 각도라고. 그래서 자, 요 그림을 지우고 여기를
자, 3분의 1 파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3분의 1 파이는 단위가 없어. 단위가 없는 애야. 말했다시피 라디안은 그냥 붙여준 이름이지, 부를 게 없어서 붙여진 이름이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위가 아니라 그랬어. 단위가 아니고 라디안으로 표현되는 각들은 단위가 없는 애들이라 그랬다. 그래서 4cm 곱하기 3분의 1 파이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3분의 4 파이라고 4파이 센티미터라고 호의 길이를 쓸 수 있어. 그러면 제법 그럴싸해. 파이 대신에 3.14 들어간다고 치자면 요 길이가 대략 4. 얼마 센티미터 되는 거지. 굉장히 그럴싸하지? 그래서 답은 호의 길이 L이 3분의 4파이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미안해. 3분의 4파이. 근데 원래 4가 센티미터가 없었지? 여기도 센티미터는 안 주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넓이는 2분의 1 RL이었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L이 3분의 4파이니까 3분의 8 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요게 넓이 181번의 답이. 그래서 호의 길이는 3분의 4파이, 넓이는 3분의 8파이 되겠다. 잠깐 멈추고 요거 지금 풀어봐봐. 똑같이 풀면 돼.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쉽게 아예 호도법으로 주어졌지. 그냥 바로 거의 암산으로 그냥 바로 나올 거야. 그래서 답 체크해보면 L은 2분의 파이, S는 4분의 3 파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한 예제, 필수 예제 7 4개거든. 요거 4개 해볼게. 오늘 수업 굉장히 난해하고 말이 복잡하고 막 단위가 어떻네 막 평소에 안 하던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돼.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문제들 보면 알겠지만, 자, 그냥 60분법이랑 호도법을 제대로 바꾸지 않은 거 찾는 거야. 그 다음 밑에 걸 보면 일반각을 호도법, 그러니까 호도법을 이용해서 일반각 표현을 해봐라 이거야. 그치? 그래서 요것도 그냥 우리 60분법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 그리고 보면은 결국 부채꼴과 호의 길이 넓이 구하는 거 정이 안 되면 공식 쓰면 돼. 공식이라고 해봤자 요거랑 요거는 이미 중학교 때 알고 있던 공식이고, 새로 추가된 게 딱 이거밖에 없어. 요게 새로 추가된 거야. 요거 하나만 추가된 거고, 요걸 대입해 준 게 가운데 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울 공식이라고 할 만한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보면 사실 부채꼴의 넓이 구하기, 중심각의 크기 구하기,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란 말이야. 그거를 그냥 라디안으로 다시 한번 해봐라 라는 것 뿐이니까, 내가 앞에서 했던 단위에 대한 이야기, 무슨 단위가 없다다든지 아니면 파이가 3.14면서 동시에 180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잘 안 가도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그런 걸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추후에 도움이 좀 더 될 거라서 알려준 것들이고, 뭐 이해 안 된다 그래도 크게 실망하거나 낙담할 거 없이 그냥 문제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 자, 잘못 변환한 거 찾으라는 거지. 즉 서로 안 맞는 것끼리 연결한 거 찾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려면 지금 좌변은 60분법으로 돼 있고 우변은 호도법으로 돼 있어. 근데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귀찮아. 였다가 뭐 해야 되냐면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귀찮단 말이야. 근데 요걸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간단해. 파이 대신에 180 넣어버리면 돼. 즉 12분의 5 곱하기 180이 75가 맞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라고. 6으로 약분하면 2분의 30, 2로 또 약분해보면 15, 15분의 5는 75 맞지? 그러니까 1번은 제대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굳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변환시켜 봤을 때 같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80 넣어보면 5분의 4 곱하기 180이지? 약분해보면 36 곱하기 4는 2번이겠네. 답 144도 나와야 되네. 그치? 3번 볼게. 자, 앞에서 너네가 아까 봤던 표에 있었지만 3분의 파이는 60분법으로 표현했을 때 60도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 곱하기 5지. 그때 3분의 파이가 60도라 그랬지. 즉 마이너스 60도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300도. 맞는 말이지? 동그라미 이 답이라는 거 아니야. 맞다는 소리야. 자, 12분의 파이. 그러면 12분의 180이겠네. 아까 10이랑 180이랑 약분하면 15 남았었지?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 되겠지? 이거 15 되는 거야. 자, 다시 3분의 10파이 3분의 1파이가 60도가 된다고 나와 있었어. 아까 그 표에 있던 거야. 너네도 이제 외우게 될 거고 뭐 계속 찾아볼 필요 없어. 하다 보면 돼. 그래서 3분의 1파이는 60도야. 그럼 3분의 10파이는 600도. 맞는 말 되겠다. 그래서 유일하게 잘못 계산한 게 2번 답 되겠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 그 다음 페이지 아니라 그 다음 필수 예제. 자,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보래. 주어진 건 지금 전부 다 호도법이 아니고 60분법이지. 그럼 얘네들을 60분법으로 나와 있는 애들을 호도법으로 바꾼 다음에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일반각으로 일단 바꾼 다음에 그걸 호도법으로 해줘도 돼.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먼저 해볼게. 자, 먼저 300은 360도를 0번 회전한 후에 300만큼 더 간 거지. 그때 얘는 2파이야. 그치? 그리고 300을 호도법으로 바꿔보려면 300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 이때 0 지우고 6으로 하면 3분의 5 되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2파이 n, 이때 n은 0이겠지 물론. 알고 있는 거고 더하기 거기에서 3분의 5 파이만큼 같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답이 나오지. 자, 두 번째 거는 일단 주어진 각을 바로 잠깐만. 미안. 자, 주어진 60분법을 일단 호도법으로 먼저 바꿔볼게. 곱하기 180분의 파이. 자, 30으로 이거 0 하나씩 빼주고 3으로 약분해보면 6분의
7이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7 파이라는 소리지. 자, 그때 얘 2파이를 마이너스 2파이를 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2파이에서 아니지,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해주면, 즉 6분의 12파이를 더해주면 6분의 5파이가 나오지. 그치? 즉 결과적으로 얘는 2파이만큼 마이너스 1바퀴 돈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6분의 5파이를 갔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반각의 형태로 써주면 2n파이 곱하기 더하기 6분의 5파이 되겠다. 2n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 요렇게. 이때 우리 n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지? 이렇게 일반각의 형태로 표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182, 183 보면 문제 다 똑같지? 위에서 했던 거랑 변형되거나 더 어려워지거나 한 게 없어. 그래서 183번 풀어보는데, 자 183원 2랑 3 푸는데 3에서 굳이 n 대신에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안 구하고 그냥 n이라고 써주면 돼. 일반각 표현은 그냥 굳이 n이 얼마인지 나타낼 필요까지 없고 그냥 즉 요렇게 답을 써주면 된다는 소리야. 굳이 나처럼 계속 n이 얼마인지 구하지 않고 그냥 n이면 n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182, 183 풀어봅시다. 답 체크해보자. 자, 182는 답이 5번 나와야 되고 183의 1번은 2n파이 더하기 12분의 23파이, 2번은 2n파이 더하기 파이, 3번은 2n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나왔겠다. 요게 계산이 조금 지저분했으려나 싶네. 자, 이제 부채꼴의 넓이 나오는 건데, 자, 반지름의 길이가 4cm고 호의 길이가 2파이 cm래. 자, 이때 중심각 세타와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지. 자, 공식 중에 우리 요게 지금 R이고 얘가 지금 L이라고 하면 R 세타는 L이다 라는 게 있어. 그치? 그러면 세타는 R분의 L이겠지? 그래서 R분의 L 해볼게. R은 4cm, L은 2파이 센티미터. 자, 그럼 2랑 4랑 약분되지만 센티미터 끼리도 없어지는 거야, 단위가. 그래서 단위가 없는 상태로 그냥 2파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 이게 세타인 거지. 2분의 파이가, 즉 단위가 없는 각의 크기가 나온 거야. 즉 라디안으로 각이 나온 거야. 그래서 세타는 2분의 파이. 이걸 각도 60분법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파이 대신에 180 넣어보면 90도인 거지. 근데 90도로 하면은 아니다, 그냥 90도 되는 거지. 그리고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해주면 되는 건데, 2분의 1에 R은 4cm, L은 2파이 cm 니까
넓이는 2 없어지고 4 제곱센티미터 되겠지. 왜냐하면 4파이 4랑 파이랑 곱해져서 4파이 나온 거고 센티미터 곱해져서 센티미터가 제곱된 거고, 그래서 4파이 제곱센티미터라는 넓이가 나온 게 되겠다. 넓이 S. 쉽지? 그리고 단위도 다 말 되지? 넓이가 막 이상하게 센티미터 도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 지금 정확하게 제곱센티미터 나왔잖아. 그치? 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넓이에 부채꼴의 최대 넓이랑 중심각을 구하라네. 자, 넓이 구해보자. 넓이는 2분의 1 RL이야. 지금 R은 그대로 R인데 L이 8 빼기 2R이야. 따라서 전개해보면 4R 빼기 R 제곱이네. 이렇게 돼있지? 이때 R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항상?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 마이너스 4 플러스 4로 해놓고 변화 플러스 4 마이너스 4 위에서 바뀐 거 없지 지금? 그래서 앞에 걸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고, 이때 R은 지금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엄밀히 말하자면 부채꼴이 되려면 0이 될 순 없지. 그때 얘 그래프는 R에 대한 그래프 그려보면 2일 때 4가 나와. 좌변은 S지. 즉 반지름이 2일 때, 지금 단위가 있나? 단위는 없네. 2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4 되겠다. 이해되지? 그래서 넓이는 4야. 근데 이 넓이는 R이 2일 때 발생하지. 그러면 요 호의 길이는 R에 2 넣어서 계산해보면 4가 돼. 그때 우리 R 곱하기 세타 하면 L이 된다 그랬지? 즉 2에다가 뭘 곱하면 4가 되겠느냐 이 소리야. 2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세타는 2 되겠다. 물론 파이가 안 붙어 있으니까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거 2 라디안이라는 뜻이야. 1 라디안은 대략 57점 몇 도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대략 114점 얼마 도 정도 되는 각인 거야. 60분법으로 표시해 보면 이해되지? 그래서 뭐 라디안으로 다 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그냥 정수 2 이렇게 나오고 파이도 안 붙어 있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라디안이라서 그런 거고, 대략 1일 때 57점 몇, 아까 뭐 분초 막 해서 나왔던 그 값이 1 라디안이고 지금 답이 2 라디안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114점 얼마 정도 되는 크기의 각을 나타내는 거 있는 거야. 그림이 좀 이상하지? 114도로는 안 보이니까 그림이야 그림인 거고. 자, 그래서 중심각 알려주고 넓이 알려주고 둘레 구하라는 건 결국 호의 길이 구하라는 거야. 그치? 둘레는 호랑 반지름 2개 곱하는 거니까 반지름을 못 구할 건 없을 거고, 185번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모선의 길이가 3인 원뿔의 건널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모든 종류의 뿔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나와. 뿌리면 무조건 이 공식이 따라야 돼. 그때 밑면의 반지름이 1이라 했으니까 밑면의 모양이 지금 1이고 모선의 길이가 3인 원뿔. 뭐지 이게? 요 원뿔의 건널비, 건널비구나. 그럼 전개도 그래야겠지? 그럼 모선의 길이가 3이라 했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호의 길이는 요 밑면의 둘레랑 같겠지? 그래서 2파이 나올 거야. 이때 원뿔의 건널비 구하라 했으니까 요건 부피 공식이고 요거랑 요거 넓이 구해서 두 개 더해주면 되겠지? 요걸 하는 거고 둘레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부채꼴의 둘레가 20이라는 건 R, L, R 즉 2R 더하기 L이 20이야.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R이 됐든 L이 됐든 둘 중에 하나를 다른 하나로 바꿔줘야 돼, 문자를. 그치? 즉 R 대신에 뭐 L 제곱이 들어가든 L 대신에 R 제곱이 들어가든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줘서 대입해가지고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최대 최소 이용해서 풀어보면 될 거야. 그래서 세 문제 한번 다 해봅시다. 지금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기 시작하면 돼. 시작. 자, 답 체크해 볼게. 첫 번째 거 6 더하기 4파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거 답은 185번의 답은 4파이. 3파이 나온 사람은 밑면에 원 안 더해준 거야. 187번은 답이 186번은 답이 자 최대 넓이에 25고 그때 중심각의 크기가 2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해서 수업이 끝났겠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나가게 될 거고 문제 풀어보고 꼭 숙제 월요일까지 여기 이제 일반것과 호도법 부분까지 숙제 꼭 다 해오고 질문할 거 있으면 이거 다음 주 월요일 날 학원에서 이제 만나서 질문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